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중국어 필기시험인 HSK로 여러분을 만나오다가 중국어 회화시험인 TSC도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게 될 TSC는 과연 어떤 시험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TSC란 Test of Spoken Chinese의 약칭으로 중국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TSC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TSC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인 회화 응용 능력을 위주로 해서 발음과 어휘, 어법, 유창함 이 네 가지 방면에서 수험생의 실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시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부분은 본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워밍업하는 부분으로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과 성조로 말하면서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제시된 그림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길게 답하는 것보단 짧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3부분은 제시된 그림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하는 부분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됩니다. 대화하듯이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4부분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화제에 대해 수험생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당한 접속사 등을 활용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부분은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수험생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그런 유형입니다. 6부분은 수험생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문제 유형으로 되도록 생생한 중국어로 유창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7부분은 연관성 있는 그림 4개를 보고 수험생이 지정된 시간 내에 그럴듯하게 또 생생하게 스토리를 직접 꾸미는 문제 유형입니다. 되도록이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림 분석한 뒤 그에 맞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TSC 시험은 1부분부터 7부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TSC 한 권이면 끝 본 교재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책은 1권,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는 1, 2, 3, 4부분을, 2권에서는 5, 6, 7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7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TSC 시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접해보면서 연습하고 실전에 대비하도록 해요. 다음으로 TSC 시험 화면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정아 TSC는 매 강좌 실제 TSC 시험과 화면 구성이 동일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문정아와 함께라면 시험에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레벨 테스트로 그날 공부할 문제들을 접합니다. 이때 학습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고 초, 중급 동시들은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배우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 본 강의에 들어가서 원어민 선생님과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요. 해설 강의가 끝난 뒤 다시 그날 배운 문제들을 실전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 시간, 답변 시간 꼭 지켜가며 실전처럼 연습해 보세요. 실전 연습이 끝나면 강의 시간에 배운 모범 답안들을 한 번씩 듣고 실전 연습 때 본인이 대답 못한 부분이나 혹은 강의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세요. 그 후 그날 공부한 주제에 관련된 재미있는 꽁트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 긴장감을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암기 문장을 같이 외우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게 되죠. 이상으로 TSC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매 강좌의 첫 부분에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문정아 TSC 강의를 계속 접하시다 보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1강부터 저와 원어민 선생님의 강의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 好，再见。第一部分，自我介绍。在这部分考试中，你将听到4个简单的问句，请听到提示音之后开始回答。每道题的回答时间是10秒。下面开始提问。问题：你叫什么名字？结束。问题：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结束。问题：你家有几口人？结束。问题：你在什么地方工作？问：你在哪个学校上学？结束。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감의 가장 큰 요인이다. TSC 강의 첫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아입니다. 제 옆에 계신 선생님 소개해드리죠. 大家好，我叫樊静，很高兴能有机会和文老师一起给大家讲授 TSC 课程。 네,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다음은 第一部分 自我介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재는요. 여러분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그리고 뭐 13페이지까지는 어떤 차례 목차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처음 교재 구입하셨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1부분 바로 오늘 우리 본격적인 진도 나갈 차례입니다. 자, 第一部分自我介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의 시험인데요. 답변 시간은 10초 주어지고 그리고 문항수는 4문항에 출제됩니다. 문제 유형은 자기소개하는 형태로 난이도는 하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포인트 1 이름 묻고 대답하는 형태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우리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첫 단추, 첫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끼우셔야 되겠죠? 17페이지 교재 펴보시고요. 주요 단어들 함께 정리해 봅시다. 老师领着大家读2遍吧. 叫姓名字智慧真心诚意意思 네, 이 가운데 우리 한국인이 주의해야 될 발음 짚어드립니다. 이 지아오 같은 경우 J-I-A-O인데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쌍지읒 발음을 내려고 하다 보니 이 쌍지읒 발음과 아오가 결합이 되어서 짜오가 돼버려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짜오 아니라 지아오. 이 발음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지아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아오. 네, 이것을 쌍지읒 발음이지만 지읒 발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쌍지읒 발음도 나고 이 발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지아오라고 하시고 좀 강하게 사성으로 발음하시면 지아오가 됩니다. 다음 성씨, 성이 뭐뭐이다 라는 표현으로 싱이 있죠. 싱. 이어서 밍즈, 이성, 경성.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조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智慧, 권설은 발음이죠. 자, 智 권설음 발음이 좀 약한 분들은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대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깨끗이 씻은 손으로 혀 밑에 대서 이 권설음이 더 탱탱하게 발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받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智慧 그렇죠? 真心诚意 할 때도 真과 정 권설음 발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이스는 의미, 뜻이라는 뜻이 있죠. 자, 다음은 问题 2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你叫什么名字? 라고 했을 때 대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老师好，最简单的说法就是我叫什么什么，这里是金善美，我叫金善美。 네, 다 함께 我叫金善美. 我叫金善美. 한 번 더, 老师我叫金善美. 我叫金善美. 네, 그래서 답변 시간이 몇 초라고 그랬죠? 10초가 주어져요. 근데 我叫金善美 한데 몇 초?
2초 내지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7초 동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뒤에 뭐라고 더 부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老师好，我们来看一下，哇，这个回答很复杂。嗯，好，跟老师先读2遍。我叫林智慧，我叫林智慧，双木林的林，双木林的林，智慧的智，智慧的智，聪慧的慧。聪慧的慧。我叫林智慧，我叫林智慧，双木林的林，双木林的林，智慧的智，智慧的智，聪慧的慧。聪慧的慧。네.好，为什么中国人要以这个方法来介绍自己的名字呢？ 여기까지 잠시만요. 자, 나는 임지혜입니다. 두 나무목, 그러니까 수풀림의, 우리는 수풀림이라고 하잖아요. 수풀림의 림자, 그리고 지혜할 때의 지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혜롭다, 총명하고 지혜롭다라고 할 때의 해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한국인들도 발음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때는 아이의 해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의의 해자일 수도 있듯이 중국인들도 무슨 발음을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징老师가 좀 예를 들어주실게요. 老师好，因为中国像这样的同音字太多了，比如说，如果这些名字如果你没有把握好的话，会容易产生一些其他不好的意思。同学们可以看一下黑板。好，比如说有个女孩子，她的名字叫段真，可是呢，这个女孩子有一天去医院里做了护士，好，段真和这个段真的怎么样呢？发音是一样的，对不对？同学们想一想，做护士是专门打针的，如果你经常针断了，那还有病人敢让你打针吗？这样就会闹笑话了。好，同样的，好，有个男生可以取这样的名字，比如说叫朱义群，只是看这几个字的话，觉得啊名字很漂亮，可是呢，想想他的发音和朱义群的发音一样，这样呢，如果到学校里又会闹笑话了。好，再来看这个吴安全。为了安全，父母为了安全给他取了一个这样的名字，可是他姓吴，这个吴和这个吴怎么样？发音是一样的。吴安全如果有一天做了司机，好，名字叫吴安全，那么同学们还敢坐吴安全的车吗？这样也会闹笑话。所以在中国呢，这样的谐音很多，那么你们在介绍自己的名字的时候，就可以采取这样的方法。好，比如说林是什么样的林，智是什么样的智，慧是什么样的慧。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소개해주신 이 세 분의 이름은요, 굉장히 좀 중국인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의 경우는 바늘이 끊어졌다 라는 뜻을 가진 또한전과 같은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돼지가 한 무리가 있어요. 세 번째 이름은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경찰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면접시험 본다. 그러면 아마도 뽑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음이 같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소개할 때 뭐 할 때 뭐고, 뭐 할 때 뭐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정아, 네, 뭐 우리 뭐 그럴문 제 이름의 경우는 그럴문인데 문학할 때 문자고요. 정자는 뭐 말글정, 아자는 고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중국어로도 소개하는 법 꼭 익혀두시고요. 본인 스스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원어민 선생님들의 그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죠? 전화중국어 이런 거 신청하셔서 내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시험 볼 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선생님께 꼭 물어보시고 교정 받아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디 2의 세 번째 대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성은 이씨고요. 가성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분은 홍콩 제1의 갑부죠? 리자청.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성함을 가지고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老师领着大家读2遍吧。好，我姓李，我姓李，叫嘉诚，叫嘉诚，木子李。木子李，嘉诚是真心诚意的意思。嘉诚是真心诚意的意思。我姓李，我姓李，叫嘉诚，叫嘉诚，木子李。木子李，嘉诚是真心诚意的意思。嘉诚是真心诚意的意思。 네, 조금 전 답변 가운데 첫 번째 대답, 我叫金善美라고 했던 것은
10점 만점이라면 한 1, 2점, 3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답은 한 7점, 8점 정도. 세 번째 대답 어떤가요? 1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대답이죠. 물론 성조와 병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는 기준 하에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름 대답하는 부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2, 생년월일 말하기입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도 포인트 1에 이어서 포인트 2 금방 넘어갑니다. 그럼 생년월일에 관련된 주요 어휘들 함께 다뤄볼까요? 두 번씩 따라해 보시죠. 出生出生出生出生生于生于生于生于今年今年今年今年于于于首尔首尔首尔已经已经已经 이징. 네. 자, 요 이징의 이자 선생님이 조금 가려졌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인 출생의 경우는 자동사입니다. 출생하다라는 뜻인데요. 뒤에다가 출생 뒤에다가 장소명사 써주면 절대 안 됩니다. 출생이란 단어는 자동사이므로 뒤에 목적어 동반할 수 없어요. 장소 목적어 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느냐? 뒤에다가 出生在什么地方 出生于什么地方 이렇게 해서 전치사 在 또는 위를 동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我出生于首尔 我出生在首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참고로 위 같은 경우는 문어체의 在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문어체 위지만 회화체에서도 써도 됩니다. 뒤에다가 시간이나 장소를 모두 동반할 수 있다는 특징. 자, 메모해 두시고 그러면 生위는出生위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出生위 혹은 生위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다 장소명사 동반하고요. 그 다음 올해, 금년을 今年, 작년을 去年, 내년을 明年이라고 하죠.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老师今年今年今年今年去年去年去年去年明年明年明年明年 네. 올해, 작년, 내년. 그 다음 위는 조금 전 소개해드렸고요. 시간이나 장소를 동반하고 서울을 首尔이라고 하지요. 다 함께 首尔. 首尔 그렇죠. 이미 벌써는 이징입니다. 자, 다음은 问题 2. 네, 우리 포인트 2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라고 했어요. 역시 답변 세 가지를 모두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교재를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된 내용은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老师我是在1988年12月6号出生的。我是在1988年12月6号出生的。我是在1988年12月6号出生的。我是在1988年12月6号出生的。 본인의 생년월일을 집어넣으셔서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80년대생을 중국인들은 80后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90년대생은 90后라고 할 수 있겠죠? 네, 90后, 80后. 네, 참고하시고요. 1988년이면 올림픽,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이 거행됐던 그 해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대답입니다. 我出生于1978年，我生于1978年11月14号。 네, 我生于1978年11月14号. 그래서 우리가 회화체에서는요, 일이란 단어보다는 하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니까 하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我生于 조금 전 선생님이 出生于 出生于 해도 되고요. 生于 해도 됩니다. 둘 다 맞아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我生于1978年11月14号。我生于1978年11月14号. 네. 자, 다음 세 번째 대답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요. 나는 1991년 7월 1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이미 23살이 되었습니다 해서 잘 보시면 已经什么什么了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10초라는 준비 시간, 10초 동안 답변하는 시간이 꽉 채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풍부한 답변이 되면서 또 채점하는 채점위원들로 하여금 점수 더 주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는 대답입니다. 자, 두 번 따라해 볼게요. 老师
我于1991年7月1号在首尔出生，我于1991年7月1号在首尔出生，今年已经23岁了。今年已经23岁了。我于1991年7月1号在首尔出生，我于1991年7月1号在首尔出生，今年已经23岁了。今年已经23岁了。 네, 이렇게 해서 나는 1991년 7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올해 이미 23살이 되었습니다. 만약 24살, 5살, 6살이 되었다면 네, 요거는 뭐 시간차라든지 숫자 부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교재 집필 시간에 맞춰서 요 나이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포인트 3 해서 가족에 대해 말하기 부분인데요. 지금 포인트 1부터 포인트 4까지는 모두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는 출제 형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그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주요 단어입니다. 식구를 세는 양사口부터 출발해보죠. 口口口口只有只有只有只有妻子妻子妻子妻子一共一共一共 이공. 네, 우선 거는 식구 세는 양사인 거 우리 회화 1단계, 2단계에서 충분히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4식구가 있어요 라고 하면 我家里有4口人 5명이면 5口人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거는 식구를 세는 양사고 只有는 뭐뭐밖에 없다 뜻이고 아내는 치즈, 남편을요. 자, 반대말 정리해 봅시다. 丈夫라고 하죠. 다 함께 丈夫丈夫丈夫丈夫 그렇죠. 남편은 丈夫. 그 다음에 모두, 전부. 이공이란 단어는 부사예요. 이 부사는 뒤에다가 동사를 동반해야 돼요. 一共有几口人一共有4口人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은 원티 들어갑니다. 你家有几口人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1부분은요. 질문도 굉장히 느리게 물어봅니다. 근데 4, 5, 6, 7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빨라져요. 자, 你家有几口人 첫 번째 대답입니다. 따라해보시죠. 我家只有2口人，我家只有2口人妻子和我。妻子和我我家只有2口人，我家只有2口人妻子和我。妻子和我 네, 다음 두 번째 대답입니다. 好，这个稍微复杂一点。我家有4口人，我家有4口人爸爸妈妈姐姐和我。爸爸妈妈姐姐和我我家有4口人，我家有4口人爸爸妈妈姐姐和我。爸爸妈妈姐姐和我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지어진 걸로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정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누나, 언니, 혹은 남동생, 혹은 오빠 등등 소개하고 和我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대답은요. 좀 더 풍부해집니다. 老师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一共5口人。一共5口人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一共5口人。一共5口人 네, 여기서 발음하실 때요. 我家有 네, 我家有 그 다음에 살짝 쉬어주고 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 살짝 끊어주시는 거예요. 한 단어별로. 근데 너무 길게 끊는 게 아니라 살짝 0.5초 정도. 그 다음에 205口人 할 때 20 요 성조 변화 숫자 1의 경우 뒤에 4성이 올 때는 2 이렇게 2성으로 옮겨지죠. 바뀌어지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4성이나 혹은 경성이 올 때는 앞에 1성이었던 2가 2성이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口人 해서 5도 원래는 3성이지만 뒤에 거자가 3성인 관계로 2성, 3성으로 발음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성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一共5口人。一共5口人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포인트 4. 직업에 대해서 말하기. 자, 직업. 여러분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단어입니다. 두 번 따라해 보시죠. 地方地方,地方地方,工作工作,工作工作,学校学校,学校学校,上学上学,上学上学,银行银行,银行 银行. 네, 이 발음 가운데 잘 보세요. 地方 할 때 방자 경성인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工作, 꽁인데 꿍으로 발음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꾸궁 할 때는 웅으로 발음되는데요. 꽁조 할 때는 옹으로 발음됩니다. 그 점 주의하세요. 다음 学校 이어서 上学 4성 2성이고 인항이지 인싱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인즈라서 이게 自行车 할 때는 싱으로 발음하지만 자전거 인항일 때는 항입니다. HANG 아시겠죠? HANG 요 H 발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반도체. 老师半导体半导体半导体半导体大学大学大学大学读读大三大三大三大三. 네. 자, 이 중에서 반도체는 반도체. 쉽죠? 글자 그대로 반도체. 大学 대학이고 두는 공부하다 학교 다니다. 그래서 우리가 上大学 해도 되고 读大学라고 해도 됩니다. 대학을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다 함께 上大学上大学读大学读大学 모두 다 대학을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따스는 대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교 4학년은 따스가 되겠죠. 그럼 초등학교 3학년은요? 小学3年级. 네. 对小三可以吗?不行 不行. 그건 안 된대요. 네. 小学3年级. 자, 참고하시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는 우리처럼 중3, 뭐 고3, 대학교 3학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학교는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하지 대3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 问题 보시죠. 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당신은 어느 직장에서 일하나요? 혹은 당신은 어느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나요? 이런 표현이고요. 자, 你在什么地方工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 들어보시죠. 我在国民银行工作 다 같이 시작. 我在国民银行工作 한 번 더. 我在国民银行工作我在国民银行工作. 네. 자, 다음 두 번째 대답이에요. 我在三星半导体公司工作我在三星半导体公司工作.我在三星半导体公司工作我在三星半导体公司工作. 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일합니다 해서 在什么地方工作. 잘 보시면 주어와 부사어 그리고 수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주어와 부사어 수러. 나는 삼성 반도체 회사에서 일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대답이에요. 나는 무슨 회사의 영업부에서 일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老师.我在什么公司的营业部工作我在什么公司的营业部工作我在什么公司的营业部工作我在什么公司的营业部工作 네, 이것도 역시 주어, 부사어, 수러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어느 학교에서 학업을 지금 진행 중인지 자,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我在汉阳大学上学我在汉阳大学上学我在汉阳大学上学我在汉阳大学上学 다음 두 번째 대답. 我在首尔大学读大三我在首尔大学读大三我在首尔大学读大三我在首尔大学读大三 네, 저는 서울대학에서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런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我 뒤에 在부터 여기까지 부사어 도, 다, 산은 수러 목적어 구성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짝 이해를 해두면 나중에 중작하기 훨씬 더 쉬워지죠. 다음 세 번째 구성인데요. 나는 北语上学. 北语는요. 北京语言文化大学를 줄여서 北语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목소리 듣고 따라해 보세요. 我在北语上学我在北语上学是一名大三的学生是一名大三的学生我在北语上学我在北语上学是一名大三的学生是一名大三的学生 네, 그래서 북경 어원 문화대학을 北语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때 2성 3성으로 바뀌고 上学
그리고 도大三 할 때의 大三 표현됐고 是一名大三的学生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를 소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1부터 포인트 4까지 모두 연습을 마쳤으니까 여러분 실전 연습 시간입니다. 우리 수업 전에 한번 테스트 형태로 진행을 해봤죠? 그 다음에 설명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대답을 해보세요. 준비, 好,现在开始.第一部分，自我介绍。在这部分考试中，你将听到4个简单的问句，请听到提示音之后开始回答。每道题的回答时间是10秒。下面开始提问。问题：你叫什么名字？结束。问题：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结束。问题：你家有几口人？结束。问题：你在什么地方工作？问：你在哪个学校上学？结束。问题：你叫什么名字？答：一，我叫金善美。2，我叫林智慧，双木林的林，智慧的智，聪慧的慧。3，我姓李，叫嘉诚，木子李。嘉诚是真心诚意的意思。问题：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答：一，我是在1988年12月6号出生的。2，我生于1978年11月14号。3，我于1991年7月1号在首尔出生，今年已经23岁了。问题：你家有几口人？答：一，我家只有2口人，妻子和我。2，我家有4口人，爸爸妈妈、姐姐和我。3，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一共5口人。问题：你在什么地方工作？答：一，我在国民银行工作。2，我在三星半导体公司工作。3，我在某某公司的营业部工作。问：你在哪个学校上学？答：一，我在汉阳大学上学。2，我在首尔大学读大3。
3. 我在北语上学，是一名大3的学生。请问您是樊静小姐对吗？对，啊，你是文景我先生吗？对，我就是。你是1980年10月8号出生的吗？是的。哦，你是1982年10月9号出生的？嗯，对。 나이 차이가 딱이네. 얌전해. 哦，文先生家里有几口人？我家里有4口人，爸爸妈妈、姐姐和我。你家呢3口人，我是独生女。啊，独生女。听说文先生在三星电子工作？对，我在三星电子半导体工作。我呢在青瓦台工作。 아, 그래 지금 여자는 괜찮지. 要不，我们下个星期结婚怎么样？ 다음 주 너무 늦죠. 明天就结婚吧. 좋아, 나 좋아.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암기 문장 지금부터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 따라해 보시죠. 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一共5口人。一共5口人。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一共5口人。一共5口人。 네, 뜻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외워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 남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자, 외워서 시작. 我家有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一共5口人. 네, 자기 자신을 또 가족을 소개하는 대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숙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제1부분 이름, 생년월일, 가족, 직업을 소개하는 대목 같이 공부해봤고요. 모두 녹음하신 뒤에 암기하시고 A부터 D까지 자 지금 적혀있는 이름부터 직업에 해당되는 주요 단어들 MP3에 녹음한 뒤 암기하고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1강이었고요. 다음 시간 제2강부터는 보다 더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께 꽁트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매 강의마다 보다 유익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꽁트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TSC 앞으로 저희만 믿고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好，大家辛苦了。